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야당이 이렇게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검증에 열을 올리는데도 큰 동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부 교통정리가 안 돼서일 겁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시는 보수 재건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저희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이제 임기 마지막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퇴임하면서 국민의힘의 개혁 정수는 빵점이라고 했고 당을 몰락시킨 기득권의 변화 막으면 국민의힘엔 미래 없다. 퇴임 기자회견 치고는 상당히 무거웠어요. 거대한 바위 앞에 달걀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선에서 당내 최연소 의원이었죠. 35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을 해서 그나마 당이 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선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가지 요구, 즉 그동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왔던 것을 좀 이거를 변경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것. 예. 뭐 이런 것들 제시를 했지만 결국 기득권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이걸 수용하지 못해서 본인의 임기 연장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또 탄핵 인용, 그다음에 대선 패배, 이어진 국민의힘의 어떤 내재적 문제점들, 사실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요구를 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예. 자, 그래놓고 무슨 혁신위원회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은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면서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했던데요. 그 면면을 보니까 지난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로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예. 자, 당내의 젊은 이 의원들 또 한 번 이번에 또 버렸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국민의힘은 또다시 우리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저는 선언한 것이라 봅니다. 이래놓고 무슨 혁신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글쎄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정당, 스스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정당,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본인이 뭐 정치력 부재일 수도 있고 초선으로서의 전략 부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뭐 이건 차치하고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한덕수 전 총리 강제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당론의 당신 민심 모두 방영, 100% 상향식 구조, 이게 어쨌든 본인 임기 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도 빵점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아마 임기 연장을 전제로 해서 던진 화두 같고요. 저는 저렇게 5가지의 찬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5가지를 정리해서 개혁안을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드물거든요. 근데 오늘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정당과 관련돼서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생적으로 본인이 힘을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개혁의 어떤 씨가 되겠다라는 취지의 정치적인 선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예. 원래 누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같은 느낌이었고 예. 비대위원장이 임기 개시에 포부를 밝히는 자리 같았는데 실제 본인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당이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이미 화두를 던져놓고 그 새를 모아가겠다라는 본인의 어떤 포부를 밝힌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로 당의 앞길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몇 가지는 제가 반대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당의 앞길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개인적 바람은 이제 어쨌든 비대위원 임기는 끝났지만 위원장 예. 임기는 끝났지만 혁신위원장을 다시 한번 맡겨서 본인이 제시했던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힘을 모아가는 이런 역할을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어느 정치인이든지 간에 본인이 던진 그 개혁안이나 혁신안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예. 그 안이 대세가 될 수 있는
세를 모아가는 작업은 꾸준히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준다면 저는 뭐 당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나름 여러 의미 부여를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국민의힘 혁신정수 빵점이라고 했어요.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띄워올린 혁신에 대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부정적이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했는데 그리고 오늘 오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함께할 비대위원회 면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성춘 부장님, 예. 비대위원 면면을 보니까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이런 의원들과 원외 인물들도 있던데 아까 이현정 의원 평가는 이 사람들 다 과거 계엄 탄핵 정국 때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러고 무슨 혁신이냐 뭐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 비대위원회 면면을 보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등을 돌린 보수 지지층이 한숨을 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정도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정당. 거기에 지금 혁신위를 꾸리겠다면서 비대위를 또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적어도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 내에서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그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지금 비대위원회 면면만 보더라도 예.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탈당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파면당했으니까 심판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작년에 한동훈 대표나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단순히 탈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과거에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바꾸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반성 메시지를 내든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출발 지점으로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출발 지점에도 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주류 세력들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이 한 5명을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뭐 부산 지역, 뭐 서울 지역, 충청 지역해서 여러 안배를 했던 것 같지만 여기 계신 두 분은 저 명단을 보고 아니 뭐 그래도 혁신하려면 좀 쇄신 목소리가 있었던 비대위원들 영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말 그대로 송원석 체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신 방향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서 여러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 회의라는 것이 서로 그냥 싸움만 하다가 끝나는 이제 우리가 뭐 비하해서 봉숭아학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다라는. 혁신하는 막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게 이게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속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속아줄 게 없잖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김용태라도 있었으니까 억지로 욕을 덜 먹는 거라도 있지 않았을까 간판이. 혁신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속아 넘어줄 텐데라고 한 평론가가 저렇게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뭐 국민의힘의 여러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70도 지지율이 많이 빠져나간 모양새는 분명하고 장현주 변호사님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아까 신동욱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물론 뭐 봉숭아학당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갈 때가 아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밥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더 잘 가려야 된다는 반론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일단 집단 지도 체제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구주류, 구친윤계가 무언가를 또 도모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출하거든요. 이때 장점은 아무래도 당대표의 권위 그리고 권한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거를
다 해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그 2등부터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돼서 상대적으로 당대표의 권한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이 지적되고는 합니다. 예. 물론 그 제도 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반드시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 이런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구 친윤계에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중에서도 특히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 당론을 무력화하는 것 사실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실익도 없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받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친윤 기득권을 때리면서 퇴임을 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